안녕하세요. 김정은의 경제TV, 오늘은 영국 이야기입니다. 영국이 퍼펙트 스톰 삼각파도 속에 들었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브렉시트, 즉 유럽연합과의 결별 사건이고요. 두 번째 파도는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코로나 사태, 세 번째 파도는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때문에 중국과의 사위가 이 적대적 관계가 되고 있는 이 현상입니다. 이 세 개가 모두 핵폭탄급이어서 영국에 어떤 피해를 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브렉시트부터 알아보죠. 영국이 드디어 브렉시트를 했습니다. 즉 유럽연합 EU를 떠난 겁니다. 1월 23일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법을 통과시켰고 29일에는 유럽연합 의회가 영국의 탈퇴를 승인했습니다. 영국 시간 1월 31일 23시부로 드디어 영국은 EU의 회원국이 아니게 됐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되었던 이 브렉시트 사태, 우여곡절을 거쳐서 드디어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완전한 마침표가 아닙니다. 탈퇴 이후에 영국과 EU 사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 탈퇴가 이루어진 겁니다. 어정쩡한 브렉시트인 거죠. 그래서 영국, EU 양측은 2020년 올해 12월 31일을 시간으로 정하고 그 안에 협상을 계속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브렉시트 이전과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 거죠. 관세 문제, 비자 문제, 노동력 이동 문제 이런 것들을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누가 봐도 12월 31일 시한이 너무 빠듯해 보입니다. 협상의 속도를 내야 하는 건데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공교롭게도 브렉시트가 이루어진 1월 31일 영국에서 2명의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 그 후에 영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나온 나라가 되었습니다. 6월 7일 현재 사망자가 4만 명, 확진자가 28만 명을 넘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 자신도 코로나에 감염되어 가지고 격리 생활을 했었죠. 그러니 무슨 협상을 하겠습니까? 브렉시트 협상은 거의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브렉시트와 코로나만으로도 정신이 없을 영국인에게 홍콩 사태까지 겹쳤습니다. 중국이 홍콩 국가안전법을 통과시키자 많은 영국인들이 격분을 했죠. 특히 영국의 보수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홍콩 반환 전에 영중 두 나라가 맺었던 일국 양제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지막 홍콩 총독이었던 크리스 패튼 경은 이 법이 홍콩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전직 외무장관 7명도 성명을 내고 존슨 총리가 G7 국가들을 규합해서 중국에 대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원래 존슨 총리는 친중적인 성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주의 매파의 분위기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이민법을 개정해서라도 홍콩 시민 285만 명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중국과 멀어지는 것 자체도 영국에게 큰 손실이 될 겁니다. 1984년 대처수상과 등소평 공동선언을 한 이후에 영국과 중국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영국의 기업인들이 중국과의 비즈니스에 적극적이었죠. 보수당의 캐머런 총리,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을 비롯한 이 보수당 정치인들은 친중 행보를 보였습니다. 경제 강국이 되어가는 중국과 척을 져서 좋을 것이 없다 이런 분위기였던 겁니다. 브렉시트 이후에는 EU와 멀어지더라도 중국과 FTA를 맺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영국인들이 많았습니다. 현직 총리인 존슨도 친중 성향이었습니다. 런던 시장 재직 시절 낡은 항구인 이 로열 앨버트 덕의 재개발을 위해서 중국 부동산 기업의 투자를 받아들였고요. 수상이 된 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5G 네트워크 설치를 화웨이에게 맡기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복 동생이 중국 비즈니스에 깊이 관여되어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영국은 EU 대신에 중국과 손을 잡을 보관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식간에 중국이 적대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영국은 EU와도 결별하자마자 대안이었던 중국과도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겁니다. 낙동강 오리알이 된 셈입니다. 자, 이것이 경제에 어떤 충격을 줄까요? 만약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채 EU와 결별한다면 관세, 비자, 통관 절차 등 EU 회원국들 사이에서 다 폐지됐던 그 장애물들이 다시 생겨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WTO 규정을 따르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는 뭐 이것조차도 필요가 없었는데, 이렇게 되면 평균 3.2%의 관세가 생겨납니다. EU 회원국들과. 이것을 적용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 수출입이 줄어들어서 생활 수준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UK in a Changing Europe 이라고 하는 연구소가 추정을 했는데요. 10년간 영국 GDP의 약 3.3%의 직접 손실을 가져올 거다,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생산성 추락 같은 이런 간접 손실까지 합치면 8.1%, GDP의 8.1%가 감소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중국과의 관계 단절로 인한 충격이 또 겹치게 되니까 경제 손실은 아마 어마어마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영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EU와 자유무역 관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협상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EU는 자유무역을 허용하는 대가로 만만치 않은 그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U 회원국들에게 영국 영해에서의 어업권을 인정해라. 또 국내법을 개정해서, 영국 국내법을 개정해서 EU 회원국일 때와 동일한 노동 및 환경 규제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EU에다가 분담금도 내라. 이렇게 되니까 이 회원국일 때와 큰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유무역을 하려면. 자, 이런 것에 반대해서 브렉시트를 하자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EU와의 자유무역 협의를 이루어내기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협상 상대방인 EU도 사정이 복잡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EU 회원국은 27개국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들이 서로 마음을 합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같은 이 남유럽 국가들은 EU 명의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기들을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반면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덴마크, 소위 frugal four, 검소한 4인방이라고 불리는 이 네 나라는 반대 입장이죠. 이들은 남유럽 국가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소에 흥청망청 돈 쓰느라고 빚더미 위에 앉아놓고 왜 우리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EU 명의의 이 채권 발행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도 원래는 여기에 반대였었는데요. 뜻밖에도 찬성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이태리, 그리스 같은 나라들마저 EU를 탈퇴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면 EU 자체가 해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독일이 원하는 바가 아니죠. 그래서 독일은 EU 명의의 채권을 발행해서 남유럽 국가들을 돕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가 검소한 4인방 네 나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습니다. EU의 결정 방식은 만장일치입니다. 한 나라로도 반대하면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분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국과 이 협상에서 EU 27개국의 회원국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합의를 볼 수 있을지 분명치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영국과 EU 간의 협상은 합의를 못한 채 12월 31일 시한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EU 27개국과 남남이 되고 영국 경제는 타격을 받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중국과의 결별, 그것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커지겠죠. 그런데 그 충격은 경제에 국한되지 않을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 영국이 분열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영국에 속해 있는 스코틀랜드가 영국에서 분리해가지고 EU에 가입할 수도 있고요. 또 북아일랜드 역시 영국을 탈퇴해서 아일랜드 모국과 합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2020년 영국은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에 휩싸여 있습니다. 김정은의 경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